자, 원부터 그려보도록 하죠. 원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커맨드에다가 이렇게 커맨드에다가 여기다 원이라고 쓰셔도 서클이라고 쓰셔도 좋고, 그 다음 리본 메뉴를 보시면 이렇게 눌러 보세요. 그러면 명령어들이 쭉 나올 겁니다. 쭉 나오죠? 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센터 라디어스입니다. 센터 라디어스, 중심 반지름이란 뜻입니다. 서클, 그 다음에 중심점의 위치 마우스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 50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반지름이 50인 원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서클을 실행합니다. 서클.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 센터 포인트 포 서클, 원의 중심점을 입력해 달라고 하죠. 자,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그러면 커맨드 라인 보면 라디어스 오브 서클 오아 다이아메타. 라디어스라는 단어는 반지름이란 뜻이고, 다이아메타라는 뜻은 지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이아메타를 누르고 그러면 지름으로 입력값이 바뀌게 됩니다. 50 엔터. 그러면 지름이 50인 원, 반지름이 50인 원.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원을 그리는 방법이 이렇게 돼요. 원의 중심점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을 넣거나 혹은 지름을 넣거나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원을 그릴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반드시 숫자 앞에 이렇게 R자를 붙이거나 숫자 앞에 이런 기호가 들어갑니다. 이걸 파이라고 읽습니다. 파이라고 읽습니다. 지름이란 뜻이에요. 네. 그래서 R 50, 그럼 라디어스 50, 반지름 50, 파이 50, 지름 50,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도면을 그릴 때 반드시 원에는 이렇게 R 50 또는 파이 50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죠. 리본 메뉴도 보시면 센터 라디어스, 센터 다이아메타 별도로 나눠져 있죠. 자, 센터 라디어스, 센터 다이아메타 위치가 다르죠. 서클, 중심점, 반지름 50, 서클, 중심점, 다이아메타, 지름 50. 그러면 이렇게 원이 그려집니다. 이거 도면 그릴 때, 원을 그릴 때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지름이 77입니다. 지름이 77이에요. 먼저 70부터 해볼까요? 지름이 70입니다. 그럼 반지름 얼마죠? 35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해요. 서클 35 이렇게 가요. 근데 도면에 나온 대로 그대로 사용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77입니다. 지름이 77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반지름으로 바꿔서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위에처럼 지름이 70입니다. 그럼 반지름 35 이렇게 바꿔서 쉬우니까 바꿔서 입력을 하는데, 지름이 77이에요. 그럼 반지름 얼마죠? 계산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서클 중심점 입력하고 다이아메타 77 그냥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도면에 제시되는 값 그대로를 입력하시면 훨씬 더 쉽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런데
사람이 어찌 이걸 반지름으로 바꿔서 써야지 어떻게 계속 이렇게 하겠습니까? 나는 죽어도 얘를 반지름으로 바꿔서 쓰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죽어도 여기다가 지름 77 대신에 반지름으로 입력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집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해보세요. 77 나누기 2라고 값을 이렇게 입력합니다. 값을 나누기 2로 입력을 해버립니다. 자, 서클 중심점 입력하고 77 나누기 2. 자, 이렇게요.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죠? 77 나누기 2라고. 그리고 엔터. 그러면 반지름으로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지름이 77.5입니다. 지름이 77.5예요.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요, 안 됩니다. 우리가 값을 넣을 때 이렇게 77 나누기 2처럼 쓰는 거 있죠? 요거 정수 나눗셈만 허용합니다. 정수 나눗셈만 허용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안 됩니다. 뭐만 돼요? 나누기만 돼요. 그 중에서도 정수 나누기만 허용합니다. 자, 보시죠. 정수가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 정수 실수에 대한 개념을 배웠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정수는 소수가 없는 수를 정수라고 했고, 실수는 소수가 있는 수를 실수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그럼 다시 한번 보시죠. 77이 있습니다. 77.0이 있고요. 77.5가 있습니다. 자, 77은 정수일까요? 실수일까요? 네, 77은 정수입니다. 소수가 없죠. 77.5는 정수일까요? 실수일까요? 네, 실수입니다. 0.5라고 하는 소수점이 있죠. 그러면 77.0은 정수일까요? 실수일까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그 정수 실수 개념 물어보시면서 이걸 물어봤었어요. 0은 정수일까 실수일까 물어보셨습니다. 우린 당연히 이걸 정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0은 없는 거니까 0은 없다라는 개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정수라고 했는데 얘는 실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의 체계를 한번 살펴보시죠. 자, 수의 체계에서 우리는 10진수를 써요. 1, 2, 3, 4, 5, 6, 7, 8, 9, 10. 10진수 맞나요? 아니면 0, 1, 2, 3, 4, 5, 6, 7, 8, 9. 어느 10진수가 옳은 거죠? 네, 아래쪽 10진수가 옳은 거죠. 여기는 20진수가 옳은 거죠. 그죠? 10 같은 경우가 1과 0이 결합되어져서 만들어진 숫자죠. 네, 10진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는 0부터 시작합니다. 문자 그대로 읽으셔야 돼요.
문자 그대로 점 0이잖아요. 네, 이거 실수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럼 지금 보시면 여기 뭐라고 돼 있나요? 정수 나눗셈만 허용한다 그랬죠. 그러면 77.5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요거 종종 해요. 이거 심지어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분자와 분모의 같은 수를 곱하면 몫은 같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분자의 10, 분모의 10 이렇게 곱해버리면 이렇게 해버리면 정수가 돼버리는 거죠. 분자와 분모의 정수를 만들어서 그리고 처리하면 됩니다. 자, 서클 775 나누기 20 그러면 이와 같이 지름이 77.5인 원이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실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값을 이렇게 분수로 넣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나중에 옵셋 할 때도 또 나올 거예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원을 그리는 방법이 이렇게 또 있습니다. 2포인트라는 원을 그리는 방식이 있고 3포인트, TTR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더 있습니다. 자, 2포인트라는 것은 뭐냐면 공간상의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이고요. 3포인트는 공간상의 세 점을 통과하는 원입니다. 자, 제가 선을 그려볼 겁니다. 라인. 제가 삼각형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자, 먼저 3포인트입니다. 3포인트의 수학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공간상에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만은 세 점을 통과하는 원은 딱 하나 나옵니다. 이게 3포인트의 정의입니다. 네,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아요. 그러나 세 점을 통과하는 원은 하나밖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3P의 정의입니다. 자, 서클 3P. 자, 첫 번째 점은 여기 끝점을 지나가게 할 겁니다. 대충 클릭. 두 번째 점도 여기 클릭. 자, 마우스 움직여 보니까 어떤가요? 제가 지금 지정한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이 무수히 많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무수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세 점을 통과하는 원은 이렇게 하나밖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저처럼 삼각형을 하나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서클 3P 첫 번째, 두 번째 점 클릭하고 그 다음 마우스를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원이 무수히 많이 만들어질 게 나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점 입력하시면 원이 하나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서클. 이번엔 2포인트입니다. 자, 2포인트는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이라 그랬죠. 그런데 3포인트 할 때 제가 뭐라 그랬나요?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아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이 딱 하나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경우의 수가 딱 하나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이 딱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두 점이 지름의 양 끝점일 때, 네. 2포인트, 즉 두 개, 내가 점 두 개를 지정하잖아요. 이 점 두 개가 지름의 양 끝점일 때 원이 딱 하나 나옵니다. 서클 2포인트 첫 번째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어떤가요? 지름의 양 끝점으로 보이나요? 네, 이렇게 2포인트는 지름의 양 끝점을 지정하는 경우가 2포인트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도면을 그릴 때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내가 중심 반지름으로 그릴 건지 중심 지름으로 그릴 건지 혹은 2포인트를 그릴 건지 혹은 3포인트를 그릴 건지 혹은 여기 나와 있는 TTR로 그릴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 자, 선을 다시 계속 그려보죠.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려놔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죠. 자, 보시면 TTR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TTR은 탄젠트 라디어스의 약자입니다. 탄젠트가 무슨 뜻이냐면 접선이란 뜻입니다. 점이란 뜻이에요. 어디 선에 혹은 어디 원에 접하고 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그대로 읽으면 접점 반지름 이렇게 되는 거죠. 의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두 개의 선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R인1. 이게 바로 TTR입니다. 우리 중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어요. 이렇게 선 두 개 그리고 이 두 선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1인 원이 어디 있을까? 그거 공식 구하라고 맨날 그 중학교 때 수학 시간에 그거 엄청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위치는 누가 찾아요? 캐드가 찾습니다. 캐드가 찾아요. 우리는 접하는 데만 지정해 주면 돼요. 자, 서클 보시면 여기 TTR이라고 되어 있죠. 탄젠트 라디어스. 여기 보시면 탄탄 라디어스라고 되어 있죠. 탄탄 라디어스. 네, 바로 얘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스페이시파이 입력해 주세요. 포인트 온 오브젝트. 오브젝트 위의 점. 사물 위의 점. for first tangent of circle. 원의 first tangent 첫 번째 접하는, 그러니까 원이 첫 번째 접하는 사물 위의 점을 지정해 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마우스로 하는 겁니다. 마우스로 커서를 갖다 대면 지금 녹색 아이콘 뜨는 거 보이시나요? 네, 접점을 찾았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5스냅이에요. 자, 커서가 사물로부터 멀어지니까 녹색 점이 사라지죠. 네, 이러면 못 찾는 거예요. 바로 요때 누르는 겁니다.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녹색 아이콘이 뜨죠. 네, 찾았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때 클릭. 그 다음 세컨드 포인트. 자, 나오죠 역시. 네, 이때 클릭. 그러면 캐드가 이렇게 반지름을 물어봅니다. 반지름 50 엔터. 네, 반지름 50인원이 여기 하나 만들어지네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원이 안 그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화면을 줌아웃 시켰습니다.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10 그려졌나요? 안 그려졌죠. 다시 볼까요? 서클 TTR 접하고 20 그려지나요? 안 그려졌죠. 왜 안 그려졌을까요? 너무 많이 줌아웃 한 겁니다. 거꾸로 확대해 보세요. 보이나요? 작업된 거? 네, 너무 이렇게 줌아웃 시켜 놓은 겁니다. 너무 많이 줌아웃 하니까 안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렇게 값을 크게 줘야 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1000mm로 줬습니다. 1000mm면 1m예요. 반지름 1m인 원입니다. 이렇게 크게 주셔야 돼요. 반대로 제가 이번엔 줌인을 계속 했습니다.
서클 TTR 반지름 50 만들어졌나요? 아니죠. 안 만들어졌죠. 서클 TTR 반지름 1mm. 네, 반지름 1mm 짜리입니다. 이거 확대해 놓고 보면 이렇게 반지름 50짜리가 별도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면을 적당한 수준으로 보셔야 돼요. 화면을 적당한 수준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네, 휠 더블 클릭이요. 우리가 처음에 캐드 실행하잖아요. 이 상태에서 휠 더블 클릭 딱 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라인,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50. 그러면 딱 보기 좋게 나옵니다. 혹시 너무 작게 보이거나 혹은 너무 크게 보이는 경우는 바로 이거밖에 없습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 다 지우시고 휠 더블 클릭하신 다음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서클 TTR 클릭하고 반지름 150. 어떤가요? 여기 이상한 데 만들어졌죠. 이건 왜 그러냐면 원이 너무 큰 겁니다. 이 선에 비해서 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을 연장했을 때 여기서 만나요. 이 선을 연장했을 때 여기서 만나요. 이 선을 연장했을 때 여기서 만나요. 가상으로 캐드가 계산한 겁니다. 가상으로 선이 연장했더니 여기서 만나더라. 여기도 만나더라. 이걸 찾아가지고 원을 그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보세요. 나중에 가면 여기서 만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만나는 포인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캐드가 알아서 계산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다시 서클 TTR 150. 자, 이렇게 엄한 데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장한 경우입니다. 연장한 경우가 그래요. 자, 그려보시는데 첫 번째 점을 여기다 클릭하고 두 번째 점을 여기다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원을 그려보시면 원이 내가 원치 않는 지금처럼 이상한 장소로 가게 될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또 보겠습니다. 자, 라인, 그 다음 서클. 자요, 원에 접하고 선에 접할 수도 있잖아요. 조금 아까는 선에 접하고 선에 접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원에 접할 수도 있어요. 자, 오른쪽에 접할 수도 있고 왼쪽에 접할 수도 있고 서클 TTR 오른쪽으로 두 번 클릭합니다. 한 번 클릭, 두 번 클릭, 반지름 50 엔터. 다시 봅니다. 서클 TTR 왼쪽으로 반지름 50 엔터. 자, 왼쪽으로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서클 TTR. 제가 첫 번째 점은 이렇게 오른쪽을 클릭할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점을 왼쪽으로 클릭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점을 왼쪽으로 클릭합니다. 반지름 50 엔터. 어디 나오나요? 왼쪽으로 나온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서클 TTR. 자, 첫 번째 점을 왼쪽으로 클릭했습니다. 두 번째 점을 오른쪽으로 클릭했습니다. 반지름 50 엔터. 어떤가요? 두 번째 점 위치에 따라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반지름 50. 자, 이번에는 왼쪽으로 나오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클릭할 때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이렇게 대각선으로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두 번째 점의 위치에 따라서 원의 위치가 지정이 될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원을 이렇게 그려보죠. 반지름 50인 원 하나, 반지름 50인 원 둘. 제가 이렇게 반지름이 50인 원을 두 개를 그렸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극악한 예제라고 합니다. 별로 좋은 예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서클 TTR. 우리가 리본 메뉴를 쓸 때요. 여기 있잖아요. 명령어가 이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썼던 게 얘란 말이죠. 이렇게 아이콘이 맨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서 다시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얘만 눌러주면 서클 TTR이 실행됩니다. 자, 여기로 첫 번째로 클릭할 거고요. 여기로 두 번째로 클릭할 겁니다. 그럼 원이 이렇게 접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반지름 150인 원. 맞나요? 다시 봅니다. 이번엔 이렇게 지나가도록 여기와 여기를 클릭할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150. 다시 봅니다. 이번엔 여기와 여기 꼭지점을 클릭할 겁니다. 원이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150. 다시 봅니다. 여기와 여기 꼭지점을 클릭할 겁니다.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자, 어떤가요?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원이 그려지는 방향이 다 달라지고 있죠. 네. 서클의 TTR 기능은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클릭하는 방법에 따라서 원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클 TTR을 실행했는데 내 생각하고 원이 달라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아, 클릭하는 위치를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다시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이렇게 4개 해보시죠. 4개를 해보시고 이렇게 딱 절반 나눠서 오른쪽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서클의 3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요. 접하고 접하고 접하고. 여기단 제가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거 오스냅을 이용하는 건데 탄탄탄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네, 3개의 도형에 접하는 원입니다. 원래 여기 3P에 탄젠트 오스냅을 3번 쓴 겁니다. 첫 번째 점 탄젠트, 두 번째 점 탄젠트, 세 번째 점 탄젠트.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라인을 이렇게 3개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입니다.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 점 클릭, 세 번째 점 클릭. 그러면 세 도형에 접하는 원이 하나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볼까요? 자, 이번에는 원도 그렸고, 자, 이렇게 제가 선도 그렸습니다. 이 원에 접하고 이 선에 접하는 원을 한번 클릭하고 선도 클릭하고 클릭하고. 어떤가요? 만들어지죠? 다시 볼까요? 원을 클릭하고 원을 클릭하고 선을 클릭하고. 자, 다시 볼까요? 원을 클릭하고 원을 클릭하고 원을 클릭하고. 자, 어떻게든 다 모양은 만들어집니다. 원을 클릭하고 원을 클릭하고 원을 클릭하고. 그러면 세 군데에 접하면서, 접하는 곳이 3개예요. 3개에 접하면서 원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게 바로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서클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명령어 나가기 전에 오스냅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냅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객체 스냅이고요. 자, 오브젝트 스냅의 약자입니다. 네. 오브젝트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물이란 뜻이에요. 물체란 뜻이고, 스냅은 우리나라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냅이라고 합니다. 오브젝트 스냅, 객체 스냅, 사물 스냅 이겁니다. 근데 이 중에 우리 하나 공부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탄젠트예요. 어떤 선에 접하는 이란 뜻입니다. 이게 이제 오스냅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이제 두 개를 공부했어요. 선을 공부했고 원을 공부했습니다. 선에 관련된 오스냅이 엔드포인트, 미드포인트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원에 관련된 오스냅이 센터 포인트, 쿼드란트 포인트, 탄젠트 포인트 이렇게 있습니다. 이 쿼드란트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죠? 네. 이 쿼드란트가 어디 나오냐면 농구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농구 경기 좋아하시나요? 네. 자, 농구 경기는 보통 쿼터로 이루어져 있죠.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 이렇게 쿼터로 얘기하죠. 네. 자, 바로 이 쿼터의 동의어입니다. 쿼터가 바로 동의어예요. 쿼터가 15분이라는 뜻입니다. 15분 혹은 4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쿼터 끝났습니다. 4분의 1이 끝났습니다. 2쿼터 끝났습니다. 4분의 2가 끝났습니다. 3쿼터 끝났습니다. 4분의 3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쿼터의 동의어가 쿼드란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을 수평으로 수직으로 나누게 되면 여기 교차되는 지점이 4개가 나오죠. 네, 이 4개의 지점을 쿼드란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 기타로는 인터섹션, 교차하는 지점과 퍼펜디큘라, 네, 수직점, 수직으로 만나는 점. 우리 수선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 공부했을 겁니다. 바로 그 수직점을 의미합니다. 자, 오스냅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 건데요. 화면 하단으로 내려갑니다. 바로 여기. 찾으셨나요? 화면 하단. 바로 여기. 얘가 오스냅 아이콘입니다. 이게 오스냅 아이콘이에요. 얘를 누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죠. 다시 파란색으로 바뀌었다가 회색으로 바뀌었다는 거 보이시죠? 한 번씩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바뀝니다. 단축키가 F3키입니다. 펑션키 F3키가 바로 오스냅 온오프 키입니다. 자, 오스냅을 쓰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총 3가지가 있어요. 한 번 사용하기가 있고 연구 사용하기가 있고. 한 번 사용하기는 이렇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입력하는 겁니다. 직접 입력해서 쓰는 방법이 있고, Shift 키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됩니다. 키보드에 왼쪽 Shift 키하고 마우스에 오른 버튼 있죠. 이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오스냅 상자가 뜹니다. 여기서 내가 한번 써야 될 거를 선택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아예 영구적으로 설정해서 쓸 겁니다. 그때 오스냅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오스냅을 선택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직접 입력해서 쓰려면 지금 제가 여기다 적어 놨습니다. 대문자들 보이시죠? 이 대문자만 쓰면 돼요. 이 대문자만 쓰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기 있는 요 끝점에서 요 끝점으로 선을 이렇게 그리고 싶습니다. 자, 끝점이란 뜻이잖아요. 끝점. 자, 엔드 포인트. 영어 그대로 끝점이 엔드 포인트인데 오스냅은 엔드입니다. 여기다가 엔드 이래버리면 CAD 종료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그려야 될 게 뭐예요? 라인이죠. 그러니까 라인을 그리겠습니다. 그럼 CAD가 물어보죠. 퍼스트 포인트가 어딘가요? 여기 끝점이죠. 네, 여기다가 쓰는 겁니다. 여기다가 엔드라고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엔터. 그리고 마우스로 이렇게 갖다 댑니다. 끝점 찾아지는 거 보이시죠? 자, 가장 가까운 끝점을 찾습니다. 가장 가까운 끝점을 찾아요. 이렇게. 자, 찾아졌으면 이때 클릭. 그 다음 넥스트 포인트도 어디예요? 끝점이죠. 네, 그러니까 엔드, 엔터. 그리고 마우스로 클릭. 그러면 이제 다른 오스냅들은 다 끝나게 돼 버립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오스냅은 명령어가 오스냅은 보조 명령어입니다. 보조 명령어예요. 아까 봤듯이 이렇게 라인 중간에 들어가는 이렇게 명령어 중간에 커맨드 들어가 있죠. 이렇게 명령어 중간에 들어가는 보조 명령어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인. 자, 지금 제가 오스냅을 꺼놓은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위치를 못 찾는단 말이죠. 자, 키보드로 엔드 그리고 엔터. 그 다음 마우스로 클릭. 가장 가까운 내가 원하는 지점을 찾았을 때 클릭. 자, 그러면 다시 또 어떻게 돼요? 오스냅이 끝나게 됩니다. 딱 한 번 쓰는 겁니다. 엔드, 엔터. 딱 한 번 쓰는 거예요. 클릭하고 나면 오스냅이 전부 다 해지가 돼 버립니다. 이렇게 오스냅 한 번씩 쓰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라인. 이번에는 키보드에 Shift 키를 누르고 마우스의 오른 버튼을 누르면 바로 여기 오스냅 목록이 뜬다고 했습니다. 이때 클릭하는 겁니다. 역시 한 번만 실행하는 겁니다. 한 번 클릭하고 나면 오스냅이 이제 안 되는 거죠. 엔드 포인트. 이렇게요. 엔드 포인트. 자, 엔드 포인트.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번에는 오스냅 세팅을 해볼까 합니다. 커맨드에다가 오스냅이라고 씁니다. OSNAP. 그리고 엔터. 오스냅이라고 띄워놓고 보시면 바로 여기 오브젝트 스냅 온 되어 있죠? 네, 얘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체크하는 엔드 포인트, 센터 포인트, 인터섹션은 제가 명령을 내리지 않더라도 CAD가 알아서 찾아줍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3개에서 4개만 체크해 놓고 씁니다. 3개에서 4개만. 여기 보시면 셀렉트 올이라고 되어 있죠? 전부 다 선택하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오스냅들도 서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위치라도 다른 자리가 찍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3개에서 4개만. 선 관련 하나, 원 관련 하나, 그 다음 기타 하나, 그리고 내가 많이 쓰는 거 하나 더. 그렇게 체크해 놓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오브젝트 스냅 트래킹이라는 것이 온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여기 있는 이 아이콘입니다. F11 아이콘이고
바로 여기는 이 아이콘입니다. 오스냅 추적기란 뜻이에요. 오스냅을 자동으로 추적해 줍니다. 자, 라인. 제가 명령을 쓰지 않더라도 어떤가요? 자동으로 끝점 찾아주는 거 보이시나요? 자요. 제가 원하는 건 이렇게 그리길 원해요. 수평선과 여기서 이렇게 수직선으로 이렇게 그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그려지길 원해요. 오스냅 추적기를 이용하면 자, 처음에 오스냅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이동해 봅니다. 그럼 녹색 선 보이시나요? 이게 오스냅 추적기입니다. 자, 오스냅 추적된 거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추적돼서 이렇게 딱 교차점 찾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러면 손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인. 제가 원하는 건 이렇게 선을 그리길 원해요. 자, 끝점을 클릭하고 자, 이번에는 갖다 포커스를 맞추고 마우스를 뺍니다. 그러면 선들이 이렇게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자, 한번 해보시는데 이거 할 때는 얘가 체크되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여기는 이 아이콘. 폴라 트래킹이라고 해서 F10 키가 체크되어 있으면 조금 더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오스냅 추적기하고 여기 있는 폴라 트래킹하고 이걸 같이 볼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상대 극좌표를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라인. 그 다음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다가 그냥 숫자만 이렇게 150 이렇게 숫자만요. 이렇게 숫자만요. 그럼 무슨 의미가 되는 거냐면 현재 커서를 지나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현재 커서를 지나는 150mm 짜리 선을 그리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이렇게요. 지금 커서 지나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00. 그럼 현재 커서를 지나가는 100mm 선이 그려집니다. 다시 볼까요? 50. 50mm 짜리 커서. 자, 이렇게 길게 했습니다. 100. 그러면 이렇게 안 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커서를 지나가는 선을 그려주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거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좌표 없이 그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커서를 지나가는 선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놓고 커서를 맞춰 놓고 150 그리고 엔터. 그러면 커서를 지나가는 150mm 짜리 선을 그리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선의 각도를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수평선을 그린다 손 치더라도 지금 얘가 수평선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미묘하게 이 점의 위치와 이 점의 위치가 이렇게 미묘하게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바로 직교좌표입니다. 여기는 이 직교좌표 오쏘라고 합니다. F8키. 자, 이 직교좌표는 선을 이렇게 수평과 수직으로만 그려줍니다. 사선으로 못 그려요. 오스냅이 들어가면 어쩔 수 없겠지만, 자, 이렇게요. 수평과 수직선으로만 그려지는 게 직교좌표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라인 그리고 150 그러면 150mm 짜리 수평선 라인 100 그러면 100mm 짜리 수직선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자, 바로 얘입니다. 바로 폴라 트래킹이라는 겁니다. 이 폴라 트래킹은 단축키가 F10번입니다. 이 폴라 트래킹은 단순히 얘만 쓰는 게 아니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점이 있습니다. 얘 눌러보시면 내가 각도를 지정할 수 있어요. 90도, 45도, 30도, 23도 이런 식으로 각도를 내가 임의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45도네요. 자, 그러면 라인 보시면 이렇게 추적이 됩니다. 각도가 추적이 돼요. 내가 선을 그릴 때 수평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평선을 추적해 줍니다. 약간 삐뚤어져도 캐드가 알아서 보정을 해줘요. 수평선으로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100mm, 그러면 100mm 수평선이 그려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컷의 방향이 45도가 됐습니다. 100mm, 다시 100mm, 100mm, 다시 100mm. 이거 정팔각형이죠. 100mm, 마지막 클로즈. 자, 어떤가요? 손쉽게 정팔각형 그려지는 것 보이시나요? 네, 각도 바꿀 수 있습니다. 30도요. 자, 라인. 자, 0도, 30도, 100mm. 그 다음 30도, 다시 100mm. 그 다음 100mm. 자, 그 다음 또 100mm. 100mm. 이거는 뭐 좌표를 아예 안 쓰고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훨씬 더 많이 써요. 물론 좌표도 이해를 하셔야 되겠지만은 좌표 없이 쓰는 방법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 보실까요? 이 폴라 트래킹을 이용해서 많이 그려요. 보통 이런 식으로 그냥 선을 길게 그려놓고 이러고 작업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상대 좌표나 상대 극좌표 할 때 방법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 폴라 트래킹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정오각형 같은 경우 72도였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이런 명령어가 있습니다. 여기 트래킹 세팅이라고 있어요. 얘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다가 내가 각도를 에디셔널 앵글, 즉 각도를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72도. 자, 그러면 여기 72도가 이렇게 나타나요. 체크하면 됩니다. 이렇게 체크해 놓고 라인 100mm, 그 다음엔 자동으로 72도가 올라갑니다. 마지막 클로즈. 자, 정오각형 금방 그려진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다만 요럴 때는 쓰시고 나서 반드시 얘를 빨리 지우세요. 쓰고 나면 지우셔야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계속 각도가 얘가 간섭을 받아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5스냅 트래킹은 여기 나와 있는 이 5스냅 트래킹은 얘는 누구하고 함께 써야 되냐면 여기 있는 폴라 트래킹하고 함께 써야 됩니다. 폴라 트래킹하고 함께 쓰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대충 그려놔도 자, 이렇게요. 폴라 트래킹, 지금 나오는 건 폴라 트래킹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각도 추적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제가 선을 클릭했습니다. 첫 번째는 5스냅 추적기고요. 그 다음에 각도 추적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같이 켜놓고 쓰는 겁니다. 폴라 트래킹, 5스냅 트래킹, 그 다음 5스냅 이렇게 놓고 쓰는 거고, 5스냅 오른쪽에도 보면 여기 나올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지정해서 쓰면 됩니다. 굳이 5스냅이라고 명령어 쓰고 여기서 체크하는 거 말고 그냥 여기서 체크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필요한 건 그때그때 찾아서 쓰실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DY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DYN. 이거 우리나라 말로, 아니, 영어로 풀면 다이나믹 인풋이라고 합니다. 동적 입력이라고 해요. 이거 동적 입력이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보통은 라인 명령을 실행할 때 커서 주변에 아무것도 안 뜹니다. 근데 F12키를 누르면 이렇게 커서 주변에 커맨드에다가 안 넣고 여기다가 넣을 수 있도록 나와요. 커서 주변에 나오는 요걸 다이나믹 인풋이라고 합니다. DYN. 요걸 다이나믹 인풋이라고 해요. 이렇게 다이나믹 인풋입니다. 그러면 이 다이나믹 인풋 같은 경우 이렇게 서클 그러면 중심점 나오고 이런 식으로 반지름 위치라든지 보고 작업하기 되게 편해요. 근데 다이나믹 인풋에서 딱 하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절대좌표가 안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라인 0,0 또 얘 들어가네. 100, 100 뭐지? 라인 100, 100 그러면 원래 안 들어가는데 뭐 이상하네. 그래서 원래 절대좌표를 넣을 때는 여기다가 어떻게 쓰냐면 샵을 누릅니다. 이렇게 샵 버튼을 눌러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동적 입력에서 얘는 값이 항상 상대좌표입니다. 그래서 절대좌표를 입력할 때는 샵 버튼을 누르고 X, Y 이렇게 써야만 합니다. 이게 동적 입력할 때 절대좌표 입력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이거 다 끄라고 한 겁니다. F12키가 단축키입니다. F12키 누르면 사라지고 다시 누르면 이렇게 나타나요. X가 100이고 Y가 100. 그러면 이렇게 절대좌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이나믹 인풋은 저하고 공부할 때는 쓰지 마세요. 저하고 공부할 때는 쓰지 마시고 나중에 실무 나가서 쓰세요. 그러면 조금 더 명령어에 집중해서 익히려면 지금은 쓰지 않는 게 조금 더 편하겠고요. 나중에 이제 실무 나가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는 다이나믹 인풋 쓰면 많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라인, 자, 100mm, 70mm, 100mm, 클로즈. 자, 가로의 길이가 100mm고 세로의 길이가 70mm인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 선을 그리겠습니다. 라인, 미드포인트요. 미드포인트는 선의 중간이란 뜻입니다. 즉 이렇게 양 끝점의 중간이란 뜻이에요. 이렇게요. 다시 미드포인트로. 자, 이렇게 선을 한번 그려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여기 점에서
여기 점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갑니다. 이때 여기 나오는 점 있죠? 선과 선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교차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인터섹션, 교차점이라고 합니다. 자, 라인, 여기 끝점에서 인터섹션, 교차점. 그리고 교차되는 지점을 다이렉트로 클릭합니다. 그 다음 끝점. 다시 한번 그립니다. 끝점, 인터섹션. 그 다음 끝점.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요, 여기 교차점입니다. 이 사선과 이 사선의 교차점. 이 교차점에서 중간점으로 해서 이렇게요. 여기 교차점. 여기 교차점에서 중간점으로 해서 여기 교차점. 자, 라인. 교차점에서 자, 미드 포인트 중간점으로 해서 다시 교차점으로, 다시 교차점에서 미드 포인트로 해서 다시 교차점으로. 그러면 이렇게 간단한 도형이 그려졌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보통 원을 그릴 때요, 이렇게 열십자를 먼저 그립니다. 원을 그릴 때 이렇게 열십자를 먼저 그려요. 이걸 원의 중심선이라고 합니다. 원의 중심선을 먼저 그리고, 자, 중심 반지름. 자, 여기가 교차점이죠? 이렇게 교차점 클릭해주고, 반지름 50 엔터.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원을 그릴 땐 항상 이렇게 중심선을 먼저 그리시고, 중심선입니다. 중심선을 그리고 그 중심선의 교차점에서 원의 중심점을 클릭하고 그리시면 돼요. 이때 쓰는 게 인터섹션, 교차점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죠. 자, 라인, 인터섹션. 이거는 지금처럼 1회 사용하기에 대해서만 됩니다. 자, 교차될 선을 하나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차될 때를 이렇게 찾아주면, 두 번 클릭해주면 이렇게 찾아줘요. 이렇게 찾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볼까요? 인터섹션 원을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을 찾아줍니다. 인터섹션. 이런 식으로요. 따로따로 클릭할 수 있습니다. 따로따로 클릭해 주는 게 1회 입력법에서만 가능해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인터섹션에서 이렇게 1회적으로 사용할 때만 쓰는 겁니다. 한 번 쓰고 다음에 안 쓸 겁니다 라고 할 때, 이럴 때 둘로 나누어서 이렇게 클릭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 보시면 인터섹션 체크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는 못 찾습니다. 얘는 교차되는 지점을 다이렉트로 클릭해야 되는 거고, 얘는 물론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 다이렉트로 클릭할 수도 있겠지만 얘는 따로따로 이렇게 클릭해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 어딘가 교차되고 있겠죠. 이 교차점을 찾고 싶어요. 이럴 때 라인, 인터섹션, 그 다음에 선 한번, 두 번째 선 클릭. 그러면 이와 같이 교차되는 지점을 찾게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이번에는 쿼드란트 포인트입니다. 원에 관련된, 센터 포인트 먼저 할까요? 자, 원에 관련해서는 센터 포인트하고 쿼드란트하고 탄젠트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라인, 이 원의 중심점을 찾을 겁니다. 이 원의 중심점 여기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제일
오해하기 쉬운 게 이 부분을 클릭하고 왜 중심을 못 찾습니까? 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건 지금 2D죠. 2D는 점들의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체가 2D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이 선을 클릭해야만 이 선의 중심점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라인, 센터, 그리고 원을 이렇게 클릭하면 원의 중심점 찾아진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봅니다. 서클, 라인, 서클, 원의 중심 똑같은 자리 쓰고 싶어요. 자, 이렇게 원을 클릭합니다. 원의 중심점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다시 볼까요? 센터.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인, 센터, 그리고 자, 원을 이렇게 갖다 대면 중심점의 위치를 찾죠. 이 상태에서 커서가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중심점의 모양이 남습니다. 이때 중심점 클릭. 그러면 중심점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됩니다. 다시 볼까요? 서클, 원을 일단 걸쳐 들어갑니다. 그리고 원의 중심을 클릭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다시 볼까요? 센터, 일단 원을 원을 이렇게 걸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원의 중심점 클릭하고 그러면 간단하게 그려져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쿼드란트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쿼드란트는 원의 4분점입니다. 바로 여기 이렇게 4등분 되는 지점입니다. 얘는 선을 그려놨지만 왼쪽에 있는 얘는 선을 안 그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데는 찾기 어렵죠. 라인, 쿼드란트, 그리고 갖다 대면 가장 가까운 4분점이 이렇게 찾아지게 됩니다. 쿼드란트, 다시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자, 4분점 연결된 거 보이시나요? 자, 쿼드란트, 원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쿼드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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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쿼드란트. 자, 한번 해보시죠. 탄젠트는 접선이란 뜻이라고 우리가 아까 배웠습니다. 접점이란 뜻이죠. 이렇게요. 자, 라인, 제가 임의의 점에서 이렇게 클릭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접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접하든지 둘 중에 한 군데로 접할 수 있겠죠. 자, 탄젠트, 바로 여기가 접점이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엔드 포인트에서 자, 탄젠트, 여기 접하는 거 보이시나요? 네. 다시 봅니다. 라인, 탄젠트, 네. 다시 라인, 탄젠트. 자, 한번 그려보시죠. 원에 접하는 이란 뜻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라인, 이번엔 거꾸로 여기서 이렇게 거꾸로 빼낼 수 있습니다. 거꾸로 빼낼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탄젠트를 먼저 줍니다. 그러면 그리고 원을 클릭하면 이렇게 원에 접하는 선들이 쭉 끌려 나올 겁니다. 이때 바깥의 선 클릭. 다시 한번 볼까요? 탄젠트라는 오스냅을 먼저 실행하고 원을 클릭. 그러면 이렇게요. 반대로도 할 수 있습니다. 탄젠트, 다시 한번 탄젠트. 이런 식으로 거꾸로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아까는 한 점을 잡아서 접선으로 했다면 지금은 접점을 클릭해서 거꾸로 그린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요걸 조금만 더 응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이렇게 원에서 원으로 선을 그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보통 이럴 때 우리가 쿼드란트에서 이렇게 쿼드란트로 그려버리는 실수를 자주 합니다. 지금 자연스럽게 접한 게 아니고 아예 원을 깎았죠. 여긴 어떤가요? 이렇게 각도가 졌죠. 자, 보세요. 라인 탄젠트에서 원을 클릭하고 다시 탄젠트로 원을 클릭하고 어떤가요? 원에서 자연스럽게 선으로 넘어가고 있죠? 선에서 자연스럽게 원으로 넘어가고 있죠? 네, 이렇게 돼야 됩니다.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절대로 이 쿼드란트 쓰시면 안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퍼펜디큘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점입니다. 수직점. 자, 수선이라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을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 선에 수선을 그리고 싶습니다. 그때 쓰는 게 퍼펜디큘라입니다. 수직선. 이렇게요. 두 선이 서로 수직이 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가상의 점에서 클릭하고 퍼펜디큘라 클릭하고. 자, 다시 봅니다. 퍼펜디큘라 선을 먼저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끄집어내 줄 수 있습니다. 자, 클릭하고 퍼펜디큘라 클릭하고. 그러면 지금 그린 이 선들이 전부 수직선들이 되는 거죠. 네, 수직선이 되도록 그릴 때 쓰는 명령어가 바로 퍼펜디큘라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오스냅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스냅은 한 번 사용하기 하고 영구 사용하기 하고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드가 있습니다. 모는 종이란 뜻입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여러분들 바탕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모는 종이가 희끗하게 있을 겁니다. 네, 모는 종이. F7키 누르면 그리드가 싹 사라집니다. 모는 종이가 사라지고 다시 F7키 누르면 모는 종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F7키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제 옵셋, 익스텐드, 트림까지 할 겁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 다음 시간까지 쭉 연결해서 그대로 쭉 넘어갈 건데요. 요거 끝나고 나면 여기서부터 과제물을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종종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여기서 시청 가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수없이 많다는 거죠. 이제 걸어갈 수도 있고, 뛰어갈 수도 있고, 자전거 탈 수도 있고, 오토바이나 택시나 혹은 버스나 자가용이나 방법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지그재그로도 갈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뺑 돌아서 갈 수도 있고. 이건 뭐예요? 경험치입니다. 경험을 해봐야만 이게 가능한 거죠. 네. 라인, 서클, 오스냅, 옵셋, 트림, 익스텐드 총 7개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한 7~80%의 도면은 다 그릴 수 있어요. 실제로도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들입니다. 물론 여기서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뭐 카피를 쓴다든지 로테이트를 쓴다든지 이런 명령어들이 들어가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작업하는 명령어가 가장 많이 쓰는 것, 통계적으로 보면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라인, 서클, 오스냅, 그 다음 옵셋, 트림, 익스텐드 이렇게 7가지입니다. 얘네들을 익숙하게
다루시면 돼요. 근데 도면을 그릴 때 이게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걸 손쉽게 응용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응용이 조금 늦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어느 날 문득 이거 이렇게 쓰는 거지 라고 머릿속에 딱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도면을, 그러니까 캐드 사용하는 방법이 그래요. 제가 이제 길을 알려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제가 그리는 길을 따라 그리는 거지만, 그걸 가지고 응용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리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건 이렇게 그립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도 그려보시고, 혹은 이렇게도 그려보시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도면을 그려보셔야 됩니다. 제가 캐드 처음 접했을 때 우리나라에 캐드 학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도면을 무턱대고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 다 그렸다고 해서 그 다음 거 넘어가고 그 다음 거 넘어가고 그러진 않았어요. 하나 다 그리면 그 다음에 그걸 또 그렸습니다. 최소 4번까지 그려봤어요. 4번에서 5번씩 그렸습니다. 그러면 그걸 그리는 동안 이해가 돼요. 명령어 요땐 요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 요땐 요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 이런 아이디어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이 잠깐 필요합니다. 자, 보시죠. 옵셋입니다. 옵셋은 간격을 띄워 복사하기라고 했습니다. 보통 간격 띄우기라고 합니다. 자, 라인. 자, 옵셋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캐드가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옵셋 디스턴스, 간격이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다가 간격을 제가 30으로 줬습니다. 그러면 캐드가 Select Object to Offset, 간격 띄우기 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자,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방향만 지정해 달랍니다. Point on side, 방향이에요. 방향 클릭해 주면 바로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죠? 수선의 방향입니다. 수선의 방향이에요. 수직선의 방향 아닙니다. 수선의 방향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라인, 옵셋. 그러면 여기 값이 남아 있어요. 마지막에 썼던 값이 남아 있습니다. 엔터. 자, 선택하고 오른쪽, 선택하고 왼쪽. 자, 이 상태에서 왼쪽은 의미가 없죠. 얘한테 왼쪽은 이미 선이 있으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오른쪽. 보시면 이렇게 수선의 방향으로 복제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중간에 값을 못 바꿉니다. 옵셋 10mm. 명령어를 종료하고 엔터. 명령어 종료하고 다시 30mm 이렇게 값을 바꿔가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중간에 이 간격 값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간격 값을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옵셋 명령을 종료하고 그리고 간격을 다시 넣어줘야 됩니다. 10mm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원입니다. 서클 반지름 50, 옵셋 10mm 안쪽으로 혹은 바깥쪽으로. 그럼 원도 옵셋 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런데 원의 경우는 잘 보셔야 됩니다. 뭐가 바뀌는 건가요? 반지름 값이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제가 옵셋 값을 10mm 줬죠? 그러니까 10mm 커지거나 10mm 커졌다는 얘기는 누가 커진 거예요? 반지름이 커진 거죠? 10mm 줄어드는 건 누가 줄어든 거예요? 네, 반지름이 줄어드는 겁니다. 선의 경우는
거리가 바뀌는 거고, 원의 경우는 반지름이 바뀌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직선을 하나 내려 그렸습니다. 이쪽에서 선을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서 선을 이렇게 그릴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선의 간격이 77mm가 되고 싶어요. 아까 이거랑 비슷한 거 나왔었죠? 원에 대해서 기억나실 거예요. 자, 옵셋 77 나누기 2. 그래서 오른쪽으로 한번, 왼쪽으로 한번.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7mm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우리 이런 식으로 작업 많이 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중심이 되는 선이 있습니다. 이 중심이 되는 선이 있고, 이 선을 기점으로 해서 선을 두 개를 그릴 건데, 이 두 선의 간격이 77mm입니다. 이럴 때 77 나누기 2, 우리 정수 나누기로 이렇게 하면 금방 그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인을 그리고 옵셋 값을 잘 몰라요. 값을 몰라요. 그럴 때 이렇게 점 두 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클릭한 점만큼 옵셋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라인 옵셋 20. 자, 근데 제가 아쉽게도 이 값을 몰라요. 이 값을 몰라요. 옵셋 엔드점에서 엔드점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간격과 여기 있는 간격이 똑같은 간격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입력하는 게 아니고, 옵셋 할 때 여기다 숫자를 입력하는 게 아니고 오스냅을 이용해서 점 두 개를 클릭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점 두 개를 클릭하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옵셋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혹시 모르는 거죠. 옵셋, 여긴 끝점 지정하고 그 다음은 퍼펜디큘라, 수직점을 지정해 주는 거죠. 이렇게 끝점, 그 다음에 퍼펜디큘라, 수직점. 그래야 수선의 방향으로 온전히 이 두 평행선의 거리가 입력이 되겠죠. 네, 이렇게도 자주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